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시 양방송 시작한지도 모르는 크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월 29일 방송 시작을 해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5월 29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정신이 빠릅니다. 없습니다. 네, 얘기하고 있네. 서로 뭔 얘기하는 정신이 거야? 왜 없어? 뭐라고? 정신이 왜 없어요? 시간이 빠르다 그랬어요? 네, 5월 달이 끝나가잖아요. 저는 시장이 빠집니다. 시장. 딴 얘기. 그럼 웃으면 안 되는데. 그죠? 시간이 빠르면 괜찮아. 세월이 빠르면 이제 찝찝하지, 우울하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 하찬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이 참 그렇습니다. 네. 1.5%. 코스닥도 1.4%. 오프닝 벨 때 딱 마이너스 하고 나서 2배 더 빠졌네요. 2배. 와, 진짜 쭉쭉쭉 우하향 하고 있어요. 이 표정 뭔가요? 좋아하지 저 형은 떨어지면. 아니. 왜 저 그래요? 신났지 지금 파티지. 아니, 신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텐션을 끌어올려야 돼요. 지금 되게 피곤한데 좋아요. 시장의 흐름이 너무 안 좋으시면 또 기분 나쁘신데 맞아요. 저희까지 또 축 처져 있으면 네. 또 더 화가 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더 힘을 내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에너지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내가 임무를 부여받았으니까. 네. 예, 끌어올렸어요. 이틀 전에, 이틀 전에. 하루 이틀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응.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UBS인지 뭔지 해서 100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 14만 원 뭐 12만 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여기 방송을 많이 같은데. 하니까 제가 몰라가지고. 근데 와 오늘 삼성전자 이 뭐죠? 나. 본부장님이구나. 근데 본부장님 사실 UBS도 본부장님도 삼성이 파업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팝? 알지 왜 몰라. 알아요? 알고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근데 건데. 파업 때문에 떨어진 거 맞아요? 그건 아니죠? 모르겠는데요? 이거 파업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 삼성이 지금 출범을 하고 처음으로 파업이래요. 맞아. 처음 파업이긴 해요. 이거는 의미가 있죠. 자, 파업 때문에 떨어진 겁니까? 그 생각하세요? 영향이 있죠. 근데 그것만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제가 오늘 지금 오프닝 배는 못 나왔지만 안 나왔지만, 그 나중에 그 끝나고 나서부터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11시 되기 전부터. 그러더니 그 뉴스 나오고 오비락인지 모르지만 그다음부터 계속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옆에서 다 영향 주고. 음. 그럼 그 영향을 받은 거죠. 그게 정당하냐를 떠나서. 그쵸. 그렇죠. 예, 전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기아차, 자동차는 항상 파업하고 하니까 맞아요. 예. 그거 파업 예고하면 미리 빠지고 하고 나면 또 올라가고 뭐 이거는 전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짜증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소식 들었을 때 어떨지 모르니까 영향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오프닝 배 끝날 때보다 더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빠졌네요. 예. 참 진짜 특이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다들 채팅도 LI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네. 너무 국장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9번식 형님이 오늘도 들어오셨네요. 우리 9번식 형님. 네. 9번식 형님. 네. 반도체 우상향 도대체 가능한 겁니까? 근데 사실은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우상향하면 좋겠지만 뭐 라더견 그쪽 종목들 빼고는 사실 마냥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전체적으로 아래로 내려갔다 조금 더 올라가고 올라갔다. 조금 더 떨어졌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도 봐봐요. 실적 그 목표 리포트 나온 거 네. 한미반도체 올랐어요. 한미반도체 올랐어요. 물론- 하이닉스도 올랐습니다. 그뭐 거의 고압이고 아까 네. 빠지게 됐는데 한미반도체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처음 쓴 리포트 그 분 입장에서는 네. 뭐 보수적으로 적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렇죠. 뭐 19만 원에서 적어 놨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나도 네네. 애널리스트다 그래서 알려주려고 리포트도 가져왔는데 네. 하여튼 그런 반영하잖아요. 그 만약에 그게 꼭지라 그러면 반응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뭐죠? 미국의 그 엔비디아가 네. XAI 뭐 투자 맞아요. 받았다고 60억 불 네. 그런 거에 빌미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AMD도 따라 올라가고 ARM도 8%인가. ARM들은 그 온디바이스 때문에 8% 올라가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올라갈 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조금만 찝찝하면은 내리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수급의 타이트는 좀 수급에 좀 아쉬운 점은 좀 그러게요. 많네요. 거기서 2차 전지가 또 오늘 또 아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은 그러니까요. 이쪽은 그러니까 더 많이 코스닥, 코스피 그렇게 뭐 둘 다 되니까 같이 방법이 빠지네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 저기 한미반도체 갖고는 턱이 없는 거지. 턱이 없는 거죠. 많이 막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안 빠진 거지 어떻게 보면. 오늘 외국인이 거의 9천억 던지고 와. 기관이 4천억. 네. 가장 코스피 만. 코스피만. 와, 많이 던지는데요?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합쳐서 2,400억 같이 던져요. 네.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이 8천억 던지고 네. 기관이 한 4천억 던지고. 외국인은 3전을 가장 많이 던지고 있죠. 네. 그 에브리데이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와요. 어, 여러분들이 다 리포트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네. 계속 오늘도 또 뭐 해서 어떻게 뭐 다시 보냈는데 뭐가 어떻게 됐건 뭐가 어떻게 됐건 그럴 이게 수밖에 아니더라도 없는 게 오늘 아침 지수 시작할 때 때문인 오늘 것 안 같아요. 나왔잖아요. 네. 저기 그거 파업이 없더라도 삼성 오늘 좀 빠지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긴 했어요. 왜요? 뭐 또 하여튼 계속 뭐 저기 노이즈 내지는 서로 간에 설왕설래하는 말들 어떤 증권사는 이렇다 저 증권사는 그렇다 그런 말들이 뭐 매일 나오니까 계속 그럴 것 같아. 언제까지? 6월 달까지 그럴 것 같아요. 6월 달까지. 6월 달까지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종목이 삼성전자 네. 1,200억 정도. 네. 제가 많이 사는 종목은 하이닉스 420억.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고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기관도 팝니다. 이거 모르겠네 이거 참. 화장품은 좀 버텼나? 일부는 버텼죠. 화장품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콜마,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APR도 샀고 이런 네. 종목들 아모레퍼시픽도 좀 사는 모습이었고. 에휴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빠지네요. 오늘 시사점을 좀 오늘 시사점. 오프닝 벨에서도 조금 얘기를 드렸었지만 그러니까 오늘 다우는 좀 안 좋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어쨌든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약진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요 반도체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그런 상황이면은 우리나라도 기술주의 원래 플레이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선물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이게 좀 뻗어나가게끔 진행이 됐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네. 전거래일도 시장 마감할 때 베이시스 차가 0.1에서 0.4 수준으로 굉장히 붙은 수준이었다가 막판에 0.7까지 좀 벌려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조금 더 이렇게 문을 열고 더 나아갈 수 있게끔 조금은 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장초반부터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나오면서 조금 힘든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점점 확대가 되면서 오늘 수급이 이제 폭발적으로 좀 터져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의 수급 최근에 외국인 현물에서 던지는 물량들은 되게 이제 프로그램 비책 순매도랑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물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 물량의 수와 오늘 비차익 순매도의 흐름이 굉장히 비슷하고 이거는 최근에 거래 동향을 보시면 비슷하다라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선물이 이 정도로 던졌을 때 기간이 아직 별로 안 팔았기 때문에 저는 기간 물량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 하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좀 많이 드렸거든요. 선물이 지금 조금 이렇게 최근에 빠질 때 한 5천억 원 기반으로 좀 플레이가 흔드는 플레이가 나왔었고 상방이랑 하방 우리가 뭐 미결자 악재 이런 거 다 생각하면 되게 피곤하니까 하방으로는 최근에 마이너스 5조 수준이 거의 최하단 라인이었고 위에는 플러스 한 2조 정도 수준이라고 해서 위아래 상방에서 이렇게 비슷한 물량들이 남아있고 언제든지 포지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오늘은 좀 하방으로 던진 것 같고 그다음에 애초에 목요일과 금요일 날 그 이제 GDP라든지 우리가 PC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채금리 올라간 부분 뭐 그거는 이제 입찰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슈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때 네. 그리고 좀 중요한 이런 매크로 지표를 확인하기 전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외국인 기조가 굉장히 약했다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터지는 그런 사례들을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니 S&P와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4씩이면은 요거 일단 차익 나오면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국채에 조금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차익까지 나오게 된다면 조금은 쉽지 않은 흐름들이 일부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는 좀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신에 이제 다음 주에 땡땡땡 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뭐 AMD라든지 또 기타 좀 빅테크 기업들에서의 이런 연설 기조들도 있고 네. 이벤트가 있으니까 거기에서의 조금 이 변화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일단 좀 보면서 이번 주는 단기 소나기에 대한 흐름들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기준은
빠지면 매수입니다. 기준점 잡고 특정 부분에서 좀 더 빠지면은 매수 관점으로 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유효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구본식님이 제가 여쭤봤던 거는 반도체 우상향에 대한 의견 변화가 있으신 건지. 그런 변화 없죠, 두 분은? 저번에 그대로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예요. 그 AI 관련 지수가 한 28% 30% 정도 이거 보여드릴래? 그럼 시황하고 올까요? 아니 그 보여드리고 네. 까먹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실까요? 네네. 이거 까먹기 전에. 네, 까먹으니까 까먹으면 안 돼. 세월이 지나면 참 까먹어. 아. 얘기하다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28%고 다만 미국 주식을 우선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삼성이 통과한다 그러면은 이게 바뀌는데 확실치 않으면은 네. 아직은 하이닉스가 우선이고 요게 12%고 미국이 16%인데 요게 엔비디아 포함해서 딱 집었잖아요. 엔비디아 네. 포함시키라고. 예. 제가 웬만해서 얘기 안 하는데 온디바이스 ETF는 뭐가 들어가죠? 보통 여기 하면은 이게 퀄컴 들어가고 뭐 저기 뭐암 들어가고 뭐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전력 전선 이렇게 해서 하는 정도. 요거 변화 없습니다. 저번에 두 가지인데 국채 수익률이 4.78% 가다가 4.5, 4.3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네. 어저께 잠깐 4.5로 올라왔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4.7로 안 가면은 이걸 흔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4.5가 다시 올라갔습니다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오늘 봐야 되지만은 그 미국의 달러 지수는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 지켜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것까지 본다면 아직은 네. 변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땡땡땡 종을 쳐 주셨고요. 3시 네. 3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들어왔나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67% 파랑색, 더 빠졌네요. 그죠? 조금 더 빠졌어. 파랑색 장대 음봉이 네. 나와서 한 3거래 전에 버텨주나 했었던 요 기술적인 자리 60일선 요게 2695 정도였는데 그거를 뚫고 지금 내려갔습니다. 네. 2677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전고점 2779가 참 가까우면서도 멀게 멀어요. 느껴지네요. 진짜. 이게 그렇게 어렵나? 그거 있잖아요. 이게 어려워? 가까워서 먼 게 너무 우리는 어려워요. 많아요. 저 북쪽도 있고 북쪽도. 저기 바다 건너서도 있고 일본도 있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어. 하여튼 뭐 우리는 원래 그런 운명이에요. 가까운 것 같은데 멀어. 맞아. 경계를 전고점. 가지면서도 버리지는 말아야 되고 참 어렵네요. 그죠? 네. 결국 독고다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독고다이로 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독고다이. 살아날 방법을 잘 찾아야 됩니다.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은 1.5% 하락하면서 838포인트 그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와, 900이 엊그저께 가까웠었는데 이제는 800을 지킬 수 있나 그쵸. 이런 생각을 해야 하다니. 네. 자,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이 막판에 좀 더 팔았습니다. 1조 300억 팔았어요. 거래소에서. 1조 300억을 던졌고 기관은 2,600억을 또 던졌습니다. 그 대부분은 아니고 상당수가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 일조 근데 중에서? 삼성전자의 그거 아니면 뭐 어디 매도가 팔았지? 그렇게 큰가? 오늘 근데 삼성전자 사실 자동차도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아까 장중에는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팔았는지 4,200억 그러니까 정도? 그렇지. 4,200억 많이 판 거지. 많이 시가총액 팔았네요. 비중 따지면 네. 40% 판 거니까. 최근에 좀 많이 팝니다. 외국인이 네. 삼성전자를 거의 최근 한 달 동안 3, 4거래일 빼고는 다 매도인데 네. 그 3, 4거래일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그러니까 않아요. 그 로이터의 그거를 반박했잖아요. 반박했잖아요. 로이터? 로이터 보도를 반박했잖아요. 삼성이. 네네. 그리고 퀄텍스트 증권사 말씀하시는 거죠? 몇 명이 동조라긴 뭐하지만 삼성의 그런 설명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 측을 예,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가 그럼 다시 그것도 영향을 주고 지금 버틸려고 한 건데 만약 진짜 삼성전자가 충족 못 시켜서 이게 8월 9월 달로 된 거다라고 알려진다면은 6월 달 중에 알려질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요. 네. 다시 한번 한 달 지나기 전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뺄 것 같아요. 그냥 뺄 것 같아요. 더 뺀다? 그렇지. 여기서? 근데 73,000원, 2,000원 이하로 더 내려. 아니 지금 가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얼마지? 75,000원이니까 지금 75,200원 한 75,200원. 3,000원 정도 더 빠질 수 있지. 근데 그거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적밖에 없어요.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2분기가 엄청 올라오면 돼.
컨센서스는 아직 8조인데 오케이. 전부 다 9조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막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조금 이따가 그래.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여기 얘기는 빠진다 너무 그랬어. 길어지니까 네. 그 얘기는 이따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삼성전자 오늘 4,200억 정도 뺐네. 외국인이 던졌고 네. 기관은 삼성전자를 오히려 샀나요? 모르겠네. 지금 제가 잡히는 걸로 산 기관은 샀습니다. 조금 371억. 370억. 370억. 네. 큰 의미는 없고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전자 판 거 보면 4,200억, 7,100억, 5,600억, 1,100억, 2,600억, 3,000억, 1,000억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샀지 제대로. 예. 그러니까 그게 트렌드일 수도 있다는 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설프게 막으려다가 이게 다 그런 느낌이 과거 경험상이 있어서 실적이라도 9조 5천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막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삼성전자 막판에 더 빠졌네요. 3.1% 하락. 네. 와. 아니 뭔데 이렇게 빠져? 근질근질 이거는- 만할 수도 없고. 참 무슨 일은 아니지만. 어제 엊그제 반등해 주셨으니까 반등 7만 7천 원, 7만 8천 원. 좀 그래서일까요?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노조의 파업이 몇 시 뉴스 나왔죠? 우리 끝날 때 나왔나요? 아니요. 한 끝날 때 나왔어요? 한 11시 나왔나? 확인된 거는? 막판에 점심 넘어서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스를 치면 4시간 전이라고 11시? 나와요. 11시 그쵸? 11시 11시 맞아 11시. 맞네요. 제가 다른 방송 할 때 딱 시작할 때 노조 얘기 나왔던 것 같아요. 11시 20분이면 그 전이었는데 외국인이 그걸 알고 팔지 않았을 거라네. 그쵸? 그렇지 않겠어요? 대부분이? 저번에 말한 것처럼 왜 안 팔아 그러는데 사실은 외국인이 모르고 아직 안 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센티먼트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분명히. 근데 외국인의 동향에 오늘의 그거는 영향이 안 미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줍잖게 삼성전자에 대한 디펜드하는 그거가 그게 아닐 수 그런 거 아니냐. 나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노조 뭐 얘기도 있지만 지금 뭐 단독으로 한 2분 전에 삼성전자 기흥공장 직원 2명이 작업 중에 방사선 피폭이 확인돼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서 네. 그런 것- 진료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그건 굉장히 저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네. 그게 그 얘기는 주가를 이렇게 제가 빠지는 하겠습니다. 아니냐.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결국은 수급 논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여러 가지 뭐 어쨌든 뭐 파생과 옵션과 이런 거에 놀이터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안 좋은 뉴스들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가 자극적이잖아요. 뭐 그치. 지금 방사선 피폭이나 아니면은 창사 일의 첫 첫 파업이나 파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뭐 엔비디아는 올랐는데 이러면 엔비디아는 어차피 안 따라가니까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는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수급 뭐 이런 뉴스 이런 걸로 인해서 떨어졌다고 저희는 뭐 설명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지만 네. 사실은 전달하면서도 어이가 없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어이가 없는. 아무래도 좋은 내용들이 안 나오고 자꾸 이런 짜잘하지만 조금 부정적인 뉴스들이 뜨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면 시장이 다 죽어버려요. 그니까요. 그게 제일 문제야.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르바는 영향을 주죠. 네. 어쩔 수 없이. 에코프로도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걸 바가지로 먹었던 게 하나가 물을 흐리면 그거는 뭐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지 뭔 맞아요. 상관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다운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호님의 시황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때 반도체나 삼성전자 이야기는 이따가 우리 네. 김정은 본부장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가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시황을 들어가 보면요. 오늘 시장의 흐름이 참 좀 쉽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7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1.67%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양시장 합해서 22조가 넘어가지고 23조나 나왔기 때문에 거래도 굉장히 많이 수반된 움직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838.45포인트로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는 1.48%가 하락했습니다. 일단 금일 시장에서의 하락은 뭐 일단 선물에 따른 수급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그래도 좀 이해하시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좀 기조를 잡아주고 있었던 선물 쪽에서 그러니까 파생 쪽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그게 현물 시장을 좀 강력하게 때려준다라는 흐름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선물이 1조 6천억 정도가 나왔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이제 미결작정 이런 게 다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1조 8천억 정도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하락폭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수치로 대응을 해본다면은 2600 한 20, 30선까지 하방을 열어 놓는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큰 부분에서의 이런 좀 낙폭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될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시간 있으면 지수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변동성이 별로 없었던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수급 기조가 굉장히 오늘은 좀 가파르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틀 전도 그렇고 전거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대 전후로 네.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빵 터지는 걸 봤을 때 확실히 좀 어떠한 변수들에 따른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목요일과 금요일 쪽에서는 이제 매크로적인 우리가 중요한 지표들이 있고 그 이전 부분들을 언급을 드리면서 변동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하루 정도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고요. 일단 수급적인 흐름을 조금 뜯어보면 사실 보통 이렇게 수급이 많이 이탈이 될 때는 물론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화면 보여주시면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규모가 물론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 치고도 더 많아요. 보통은 이렇게 1조 단위의 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가 거의 6천억에서 7천억 사이일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비중도 비중이지만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2차전지 쪽에서 또 대부분 크게 좀 던져주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수급적인 기주들,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사던 산업군들에서 좀 추가적으로 때리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요런 LG화학이나 뭐 이런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차트 보시면 정말 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오늘 물론 반도체가 큰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과연 산업적으로 반도체만 때린 걸까에 대한 부분도 오늘은 조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거 이제 매도 부분만 보세요. 매도 네. 부분만 보시면 네. 이거를 좀 땡겨 보면은 2월 달로 땡겨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요 보시면 LG화학이나 오늘 매도가 좀 크게 나왔던 2차전지 부분들이 누적 순매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1월로 땡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적으로 많이 때리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때린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럼 2차전지 쪽이 무너진다라는 가정하에 시장을 본다면 네. 코스닥은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수급적인 부분이 그 코스피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반도체나 이런 흐름들이 만약에 PC가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럼 기술주의 조정이 나오면 미국장이 기술주 위주로 상승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서 부러질 수 있잖아요. 다우는 지금 이거를 연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런 그 부분에서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에서 선제적인 좀 대응을 한 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부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신다면 시장을 바라보실 때 조금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좀 과하게 빠지긴 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0.77% 빠지고 홍콩도 1.7% 빠지긴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1.67 그리고 마이너스 1.48에서 좀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 네. 이제 좀 좋은 이슈들이 있을 때도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괴리가 좀 높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심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특정 산업군으로 우리나라도 집중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변수 포인트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시장 자체가 안 좋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미반도체나 일부 종목군들 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런 주력적인 부분들과 수급이 쏠리는 산업군들에서의 투자가 안 되고 있다면 지금 시장은 거의 지옥 수준이에요. 2600이 아니라 지금 한 2300 정도의 체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겠다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요게 오늘 이렇게 빠진 거에 전반적인 뭐 그냥 매삭기와 느낌과 분위기와 본인의 감을 총동원해서 이거를 판단한다면 네.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빠질 수 있을 가능성도 보십니까? 페이지 18페이지 잠깐 보세요.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필 저기- 페이지 이름도 18입니다. 불길한데 18페이지. 저도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저기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코스피 전망을 낮췄잖아요. 네네네.
그때가 3Q까지 2,560하고 2,740이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이거는 참 순전히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하우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누구랑 얘기할 때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본다. 그러면 뭐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봐요? 이거 뭐죠? 요즘에 그 하반기 전망해갖고 증권사가 막 돌아다녀요. 하반기 전망. 이런 자료들, 와, 이런 메리츠 엄청 증권인데, 책인데요, 뭐 삼성증권, 책. 그렇지 이런 것이 막 돌아다니고 하나증권은 또 막 그래서 바쁜데 한결같이 다 3천을 부르거든. 한결같이 3천을. 3천. 예, 근데 어썸션을 봐요. UBS는 없었는데 안 돼. 그러니까 뭘로 3천인데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금리 인하 이제 2번이고 삼성전자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올해 우리 한국이 180조 순이익인데 네. 이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 한 190이나 200조. 그렇게 속상했어요. 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가요. 근데 그거는 반도체는 플러스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는 아, 다른 반도체는 쪽이 그럴 수 있는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80조를 훨씬 넘는 건 아닐 것 같고 금리 인하가 2번을 기본적으로 잡았는데 애들이 그분들이 내 말 때는 한 번 정도로 해서 혹시 안 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거든요. 지금 답은 2,560하고 2,740이라고 그냥 암울하게 제시했잖아요. 네네네. 2,560은 금리 인하 한 번도 없어. 제로.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패. 그럼 하이닉스하고 뭐 다른 것들 아까 그런 거 이런 거 가더라도 그러면 2,600 못 버텨요. 근데 둘 중에 하나 금리 인하는 한 번을 해. 그 삼성전자가 좀 늦더라도 8월달에 하고. 네. 그다음에 워낙 이익이 잘 나와 반도체는. 그럼 버텨주면은 아까 전력도 있고 몇 가지 있으니까 으쌰으쌰하고 조선하고 화장품 하면은 어떻게 2,700 또는 유지하면서 네. 간다. 이게 내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2,850, 290, 500 아주 편하게 부르고 싶었는데 이 삼성이 아직 흐트러놨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 외국인이 안 팔았다 하지만 팔기 시작하면 아주 무식하게 팔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하방을 내쳐놓은 거거든요. 희망은 2,600을 지키기를 희망합니다. 그것까지가 제 답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근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2,800을 외치는 분도 그런 긍정적인 그 시나리오들의 베스트 케이스를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2,850은 그냥 갈 수 근데 있겠다. 또 밑에 쪽으로 바라보셔서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신중한 그 근거들이 맞아.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인데 이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멋모르고 뒤통수 맞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뭐 정해서 요 방향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삼성전자 오늘 지금 떨어지는 것도 우리 열심히 이유 찾고 있잖아. 그렇죠. 왜 떨어졌지? 왜 근데 맞았지?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응. 100조 이야기 나오면서 강했잖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 100조 얘기 나올 때 그걸 믿으면 저게 말맛을 느껴보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마진이 40%니까 65%까지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마진이 가능할 거냐.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거 UBS 그 어썸션을 말맛을 알려줘요. UBS 어썸션을 내가 네. 어저께 밤에 구했다면은 네. 그래서 진짜 그럴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그랬으면은 오늘 원래 수요일에 내가 안 나오잖아요. 아침에 회사 바쁘니까 회사 거 잠깐 미루고 너 나왔을 거야. 못 구했어. 어썸션을 확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찝찝한데 국내 기관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콜 들어보니까 좀 찝찝한 게 또 생겼어. 그 얘기는 뭐 또 일파만파기도 얘기 안 하겠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팔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노조 파업이 없더라도. 아니 노조 파업은 사실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아무런 이슈가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거는 3% 뺄 만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처럼 보합으로 끝났어 봐. 그러면 이거는 1% 이내로 끝나는 거거든, 한국장이. 우려가 있더라도. 오늘은 저는 그 의견에 한 표 던집니다. 어느 의견이요? 수급 놀이터. 수급 놀이터? 수급 놀이터. 외국인들이 그냥 뭐 그럴 수 장난치는 있지. 놀이터. 내일 모레 앞두고. 그 그럴 수도 이유도 있지. 모르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파는 분위기고 파생도 그렇고 선물 다 그런 분위기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게 어제랑 다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를 거 없죠, 사실은. 하루 만약에 아침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네. 더 내려왔을 때 줍줍의 기회가 될 거고 네. 만약에 좀 다르게 보시다면은 또 보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저도 거고. 차티스트로서 차티스트 가자. 전고점을 뚫으려면 한 방에 이렇게 모두가 다 뚫을 것 같을 땐 안 뚫어요. 아하. 꼭 뚫을 거 무슨 소리야? 꼭 뚫을 것 같을 것까지 올려놓고 수르르르 다. 너무 후행적인 아닙니까? 근데 뜻이? 우리가 너무 어려운데
실적 잘 나온다고 리포트가 잘 나오면은 반응을 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가져오다 오늘 못 갔는데 IPM SC 같은 거 봐요. 봤어요? 우리 보는 아시죠? IPM 네, SC 많이 리포트 올랐습니다. 나왔거든요. 10몇 프로 올랐어요. 그게 밑에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올랐잖아요. 화장품 같은 거 갈 걸로 가려면 가. 알겠습니다. 결국은 네. 뭐 보노님이랑 동무현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종목으로 자기가 자신 있는 종목들 시장이 흔들려도 그냥 뭐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그냥 갈 길 가는 그런 종목들 연속성 있는 애들 요런 애들 가지고 가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요거는 지금 9,500분 함께하고 네. 계신데 마냥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돼서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민준 씨한테 말씀하시네요. 그냥 닭이나 줘라. 닭이라지. 아니야 뭐 치킨집 사장이니까 막 그랬어 나한테. 그래서 오늘 닭 주는. 아니다. 나도 기분 안 좋아요. 서로 배려합시다. 그냥 오늘 닭 하얀 줘요? 닭 줘, 하얀 닭 백숙 먹게. 백숙이요? 네, 아, 하얀 또 닭. 메뉴가 달라 여긴 또. 닭 주냐고요. 닭이요? 네. 준비하고 있다니까. 튀기고 있어 지금. 튀기고 있어. 기다려. 고맙습니다. 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오케이. 바랍니다. 9,500분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겠다. 네. 내일 드리겠습니다. 닭. 오! 치킨 드릴게요. 내일 드리고. 금요일 안 몇 주고 명이요? 목요일 안 네, 주구나.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 오프닝 벨에서 300분, 그치, 그리고 나랑 알았어. 클로징 벨에서 300분. 그치. 이 방송 끝에 저희가 이벤트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프닝 벨에서 한번 추첨을 하고, 네. 그리고 클로징 벨에서 또 한번 또 들어와. 하고, 그래야지 확률이 높아져. 두 배로, 산술적으로. 아, 그럼 저희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먹는 거예요? 뭔 소리야. 뭐야? 그냥 주자고. 뭔 소리야. 쌍꺼분들 주자고. 우리도 서비스 하나 좀. 우리 지금 치킨 먹을 그런 거 안 그런 됩니다. 거안 돼. 우리는. 우리가 안 돼. 그래서 네. 여기 보시는 분들이 오프닝 벨까지 오셔서 두 번 추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알겠어요. 거예요. 네. 두 번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래서 내일 오프닝 벨에서 300분 그리고 클로징 벨에서 300분. 네. 내일은 좀 장이 좋았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기분 거 막 좋게 주고 기분 좋잖아요. 좋게 다 이렇게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자, 시황 이제 다시 돌아가서 가볼게요. 자, 시황 상승 섹터 볼까요? 네, 상승 섹터를 좀 보면요. 일단은 조금 제한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오늘은 뭐 화장품이 워낙 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IP밀리 SC 뭐 이런 좀 좋은 리포트도 나왔고 오늘 전반적으로 또 산업 리포트 개념으로 좀 나왔는데 네. 뭐 두 번째 사이클이 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화장품 네, 화장품 섹터 쪽, 자체가요? 네, 오. 그쪽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쪽이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데이터도 좋았는데 이게 전거래 거 데이터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에서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전망치라든지 흐름들에서의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부분에서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OEM, ODM 쪽으로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화장품 리포트들을 좀 뜯어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을 토픽으로 잡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을 보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코스메카 코리아나 인그루들의 요쪽과 이제 뭐 인그루들의 제가 말씀드렸던 4대장을 보시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수급이 한번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렇게 리포트에 대한 영향까지 받고 수급적인 기조까지 이어진다면 충분히 뭐 이런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선순위를 조금 잡아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칠러 부분이 좋았죠. LG전자가 이제 전거래일에 빵 하고 이슈가 나온 다음에 모처럼 시던 뭐 GST라든지 유니셈 같은 이런 칠러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좀 주가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미국장에 있는 이런 칠러 관련된 종목을 딱 쳐봤는데 이 주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의 120% 정도 올랐어요. 엔비디아 주가 상승하고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군도 좀 급등이 나왔고요. 칠러가 뭔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그 이제 열 반도체 시켜주는 같은데 거예요? 네. 정확하면 시켜주는 건 아니고 그 반도체 그 챔버 같은데 거기서 온도를 챔버 룸 반도체 룸에서 자기가 만드는 들어있는 룸 있잖아요. 거기에 온도를 항상 똑같은 온도로 유지하는 게 의외로 어려워요. 온도 조절 기능. 온도 조절 정확히는 기능. 온도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에서 필요한데 그걸 만드는 회사 중에서 유니셈하고 GST가 있었던 거고 GST는 워낙 그 전부터 얘기가 됐었건데 가스통. 유니셈은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얘도 하지. 근데 사실 출만 하는 건 아니야. 다른 것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그래서 결국 그러면 LG는 뭐 냉각, 냉침 이런 데서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토탈 솔루션이 있다고 치면 네네네. 결국은 이 반도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만드는 공정에서 그리고 돌리는 공정에서의 그쵸, 예. 온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더불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상승 종목 저렇게 상승 섹터 있는데 몇 칸이 좀 빈 게 좀 비었나? 마음이 아프네요. 두세 개 네, 마음이 두개 아파. 비었어요. 예. 원래 요즘에 최근에 꽉 그래도 차였어요. 아니 어거지로 집어넣지 한두 개라도 에세터로 있는 걸 이렇게 어거지로 스프레드 집어넣으면 해가지고. 또 어거지로 집어넣었다고 난리나. 내일 눈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네. 저 오케이, 오탈자 알겠습니다. 체크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섹터도 있을까요? 네, 뭐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HBM 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제주 종목군들 좀 좋았고요. 반도체. 그다음에 제주 반도체나 뭐 에질랜드 같은 종목군들도 좀 일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애플 쪽이 이제 중국 쪽에서의 할인을 진행하면서 판매량이 급증이 됐다라는 부분과 이제 AI 탑재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금융 쪽에서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았고 유가는 이제 오펙 플러스에 대한 이런 이제 감산 이벤트에다가 가자지고 이제 들어간 것들 그런 이슈들이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어쨌든 유가에 대한 선물이 좀 움직였고 그에 따른 이제 변동성이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기 에이지랜드는 좀 특이해서 워낙 할 게 없으니까 이게 에이지랜드는 뭐냐면은 우리 그 저기 뭐 IP 그다음에 IP 회사란 말이에요. 설계할 때 필요한 이런 거 자산하는 네네네. 건데 일단 오보행이 이제 해결됐어요. 상단이 얼마 안 돼요. 오보행이 해결된 상태에서 주문이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네. 얘네가 강점은 TSMC하고의 그 관계가 커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기 탄력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봤을 때는 대장주인 강원칩스하고 그다음에 요거 많이 빠진 에이즈랜드가 별개로 삼성하이닉스랑 별개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가 빠졌기 때문에. 네. 그 제주반도체 누가 물어보는데 우리 옛날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게 지금 뭐냐면 저전력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칩도 저전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얘네가 저전력 제품을 메모리를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항상 얘기하다시피 이 주가가 저번에 전고점에서 내려오다가 지금 반등하는 건데 전고점 간 건 오바스러워요. 얘네들이 경쟁하는 회사 누구냐면은 미국의 마이크론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요. 만약에 마이크론이 진짜 마음 먹고 붙기 시작하면은 얘네가 토탈 마켓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밸류는 좋은데 토탈 마켓을 확장할 수 있는 우리 화장품처럼 그런 마켓이 확 얘네를 위해서 열리지만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주가가 충분히 덜 빠졌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갈까요? 네, 하락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전거래일에 리포트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상승이 크게 나왔던 방산주들이 좀 좋지 않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주항공 쪽도 많이 빠졌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차익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와 우주항공 쪽이 좀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석유화학 쪽도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바닥권에서 일부 반등이 나오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사실상 이제 이쪽은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 석유화학 쪽을 보실 거면 건설기계를 같이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유럽발, 중국발을 같이 받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중국이랑 연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 산업도 좋아진다라는 얘기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화학과 건설기계가 같이 간다는 개념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서 6월에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행이 되면서 이런 경제에 대한 좀 이런 부양이 더 나오는지들을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흐름에서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기간은 좀 담아주고 있었지만 외국인에서 너무 강력하게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용등급 일부 하락 부분들 또 이제 전거래일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매도 리포트 일부 나왔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원전주는 장 초반까지 좀 나쁘지는 않았던 상황인데 워낙 좀 또 단기적으로 올랐었다 보니까 거기서 차익들이 강하게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바닥권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일부 부담은 좀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UAE 대통령 온 네. 거는 뭐 하나도 뭐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 반영됐죠. 내용도 뭐 별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특별한 내용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온지 없어요. 않은 것 같은데. 내용. 네. 그러니까 재확인이에요, 재확인. 아, 재확인? 300억 달러 이전에 1월에 투자하기로 한 거 재확인했다.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지? 지금 뭐 반년 지났는데. 그러네. 아무것도 6월이 안 해. 다가오는데. 그 이번에 MOU 썼대요, MOU. MOU. 그거 밥 먹으면서 쓰는 거잖아, 이렇게. 밥 먹으면서.
안 써봐서 몰라. 안 네, 써봐서 약속 우리 헤어지지 말자 이런 거 몰라. 약속하는 약속 건데. 약속 뒤돌아서면 바로 어, 약속 어, 없어지는 건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것도 하나도 아쉽지. 약발도 네. 안 먹힌 그런 상황입니다. 오케이 하락한 섹터. 아 참 사실은 삼성전자 3% 빠지고 2차 전지 다 저렇게 떨어지면 방법이 없지 뭐. 그렇죠. 지수는 얻어 뭐 힘을 맞아야지 쓸 뭐.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특징주 가볼까요? 네, 특징주에서는요. 일단 알츠하이머 관련된 종목 쪽에서의 좀 급등이 있었고 이건 이슈발로 움직인 거고 뭐 일단 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증익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들을 좀 여러 개 키셔가지고 동시자별적으로 보셔가지고 이제 각각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다르게 보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조금 대파게 보시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블록딜 일부 이슈 있는 쪽에서의 약세 흐름들이 있었고 신세계건설이 오늘 6,500억 원 자본 조달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신용등급 하락, 뭐 캐즘 이런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강하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규로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그런 리포트 DS에서 나왔거든요. DS 인베스트먼트에서 나왔는데 목표 주가 19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TC 본더가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에서의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LG노텍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애플에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뭐 공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오늘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LG엔솔 52주 신저가 참 저런 걸 법적으로 금지해야 돼요, 그렇죠? LG 화학이나 뭐 이런 데서 저번에 분사시키는 했던 거, 뭐 떼내고 상장시키는 맞아. 거. 합병을 이게 진짜 해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LG 전자에서 LG AI 칠러 따로 떼서 또 분사하는 거 아니냐, 또 상장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밸류업 안 되는 게 이래나 가지고 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러네. 그게 우스갯소리로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니까 정말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런 것부터 막아야지. 애플이 그런 식으로 하면 상장 얼마나 많이 하겠어? 진짜. 시리 상장하고, 아이폰 상장하고, 그러네. 아이패드 상장하고, 아이클라우드 맥북 상장하고, 상장하고. 팀쿡 상장하고. 그만해. 너무 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밸류업의 근본적으로. 나 지금 안 카카오 되는 때문에 거예요. 화났어요. 카카오도 카카오도 얼마나 봐봐. 많이 했어. 제가 진짜 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9,500분이니까. 얼마 전, 카카오를 택시만 타잖아요? 기사님들이 욕을 아주 카카오 그냥 택시 욕을. 그 당연하겠지. 대리기사님도 기사님. 얘네들이 시장 다 먹어놓고 몇천 원 지네들이 다 그 수수료는 왕창 올려놔가지고 나는 뭐 일 없어가지고 심지어 거기 돈을 내야 된대 대리기사님들 보험료를 내야 된대요. 그렇다고 그래 내가 이거 몇백 건을 띄워야지 이거를 똔똔이 된다. 카카오들은 막 그놈 나쁜 놈이다. 얼마 전에 카카오 골프장 예약하려고 그랬어. 근데 카카오 골프장 예약을 했어요. 엄청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비싸다 하고 있었어. 근데 친구가 너 바보냐? 카카오로 하면 더 비싸 해가지고 그 다른 사이트를 갔어. 인당 4만 원이 싼 거야. 인당 4만 원이. TV가 그냥 나오네. 와, 이상하다. 인당 4만 원이면 엄청 싼 건데? 엄청 싼 거예요. 그쵸. 4만 원. 나 캐디비가 진짜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기업이라고 하면 충분한 자본이 있으니까 AI 그리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 파이가 커질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밑에 내려가서 고등학생이 싸움 잘한다고 초등학교 운동장 가가지고 야 너 일로 나와봐. 이러고 한 대 때리고 일로 나와봐. 너 돈 내놔.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예.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끝. 징징 끝. 자 징징쇼 부활시켜줘. 나 거기 나가고 싶어. 기승전 카카오라고. 징징쇼 나 이거 내가 나가고 싶은데 부활시켜줘요. 나도 나갈게. 아 같이 나가요. 아주 신나게 할 수 있는. 아 진짜 징징 잘 될 수 있어. 아, 오케이. 아유,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네, 저희 아, 뉴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좀 네.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요. 일단 애플이 아이폰 16의 AI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수혜주들에 대한 거론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현 본부장님이 잘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온디바이스 쪽에서의 좀 이벤트가 계속 퍼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신규 제품에 대한 이런 탑재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뭐 BH, LG 이노텍, 뭐 세경 하이테크 이런 종목들 다 켜보시면은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에서의 이슈들 또 리포트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오펙 플러스 감산 연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스라엘 탱크가 가자 지구 라파 중심부에 도달했다라는 내용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이걸 좀 잘 뜯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오펙과 오펙 플러스는 전체 이제 공급의 한 50%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나라 나가고 저기 나라 나가면서 20%대 거의 초반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약발이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유가 쪽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뭐 배럴당 $80 수준 전후로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뭐 90 이렇게 이상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 뭐 테마성으로 돌잖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짧게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엄청 커지면 그때는 다른 얘기지만 그거 아니면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화장품 수출 쪽에 대한 내용 이제 어제 기사들 쫙 나왔는데 한번 수출 데이터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출 데이터가 전년 대비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1월 달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뭐 2월과 3월 달도 이런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4월도 비슷하게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에 대한 기조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런 데이터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화장품 수출 강세. 요 보노님이 그 10일에 한 번 나오죠, 수출 지표가. 네, 5월 1일에서 그러니까 10일에 세 번 한번 나오죠. 네. 이 수출 지표를 항상 가지고 오세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수출 잘 되는 거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니까 거기 주가나 뭐 여러 가지 판단을 할 때 수출 데이터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케이. 끝났나요, 뉴스? 네, 이제 한마디입니다. 오늘은 뉴스도 별로 없어. 이거 뭐 다행이다, 오펙 다행이다. 얘기한다고 누가 들어? 지금 대통령이 한국 와도 안 듣는데 안 듣지. 그러니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의 한마디 여러분 아, 이거 중요하죠. 같이 네. 한번 듣고 갑시다. 네. 네, 이거 오늘의 뭡니까? 한마디는 이건데, 그러니까 2700선에서 굉장히 좀 치열한 공방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매도 포지션이 워낙 강하게 오다 보니까 좀 굉장히 우리가 270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고 있었고 막 행복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막 웃고 있고 막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지금 막 가는 거예요. 얘는 활쏘는 애 지금 눈도 안 보여요. 눈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셀프 디스. 아니 진짜 AI가 그림을 찍어내면 인간이 해석을 갖다 붙여. 우리의 역할이 그거야. 아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돼버렸어. 아 진짜. 반쯤 노예가 됐어. 컴퓨터의 노예. 네. 알아서 해석해. 눈도 감고 있으니까 저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정신 못 거구나. 차리고 있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게 지금 셀이라고 적혀 있는 모자 써 있는 이런 매도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강하게 이게 치고 오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밀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런 거 받아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도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워낙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봐봐 눈알 없잖아. 파란 애는 눈도 없는데 일단 쏴. 그러니까 어디 조준하고 쓰는 거야?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식별 아무렇게 쓰는 거야,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그래 저런 투자자들이 오늘 같이 떨어지는 그래. 장소 오르는 거 일단 그냥 쏘자. 아무렇게나. 내가 백날 공부하면 뭐하냐? 그냥 아무거나 사면은 그냥 오르면 그냥 동전 던지기인데 이러고 그냥 눈 감고 네. 0점 조진하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던져버리는 거지. 제가 다음 달 21일에 입금이 될 예정이니까 네. 들어오면은 제가 유료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기대되네요 아이고, 유료 버전. 네. 그림 좀 정신없는 거 보니까 오늘 장이랑 약간 비슷한 네. 그런 느낌. 유료 다음 달엔 유료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짠내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그림 가져오신다 오늘 그랬는데요. 하려는데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전혀 안 맞을 것 같아서 내일 반드하게 기대하면서 네, 내일 반드하게. 내일이나 모레 하겠습니다. 네. 진짜 분위기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인사이트로 그냥 갈까요? 리포트 몇 가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S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뭐라고 안 적었네? 이게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19만 원 나오는데 새로운 거 없어요. 목표 주가 19만 원. 느낌을 와보세요. PER이 내년도, 이거는 내년도 막 성장하니까 내년 갖다 땡길 수 있죠. 그 정도. 그렇죠. 60배인데 좀 커 보이긴 하죠. 비교 대상을 디스코, 일본의 디스코, 배시, 네. 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평균 배수에다가 프리미엄을 줬어. 우리가 1등이니까. 프리미엄 빼면 한 40몇 배 되겠네. 네. 프리미엄 빼면은 지금 주가에서 약간 빠질 수도 있다는 건데 프리미엄 받는 게 맞겠죠. 네. 어쨌든 소심하지만 더 갈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표 주가가
괴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쓰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맞는가 헷갈리는 거야. 몇 개 있는데. 네네. 근데 갑자기 누가 새롭게 나왔어. 근데 얘는 신중하게 했겠지. 왜? 선배들이 한 거 보고. 나는 그래도 샀으니까. 올라가요라고 찍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는 여기에 신임을 가져. 올라는 다 가겠다. 좀 더 가겠다. 그럼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는 게 거의 맞네요. 챙겨야지. 네, 챙겨야지. 그래서 신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동차 넘어가고. 자동차 넘어가고. 그 다음에 IPM&SC.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색조에서 한국 1등 새로운 거 없는데 얘네가 일본에서 잘 나가거든요. 주력 시장. 이거 말고 미국에서도 입지를 확대한다. 이 리포트 자세히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주가가 IPM&SC가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갔어요. 주가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 사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신한이 여기 제가 뭐라 그랬죠? TP가 없네. Not rated. 목표 주가 없음. 근데 가끔 이게 통할 때가 있어. 왜? 너무 늦어가지고 목표 주가를 감히 못 쓰는 거야. 그때 살짝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좋게 적었어요. 네. 굉장히 좋게 적었어.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도 얘기했어. 내용을 다 읽어보면. 근데 겉에 적지만 않았을 뿐이야. 그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보다 낮지 않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가겠네. 근데 장이 좀 어떤가? 장 때문에 더 가는 거 아닌가? 그것도 10몇 프로 가더라고. 오늘 11.97% 올랐는데 그래서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TP를 안다는 게 보통은 안 좋은 건데, 안 보는 건데, 가끔은 이제 내용을 숨겨서 발표, 그래서 봐야 돼. 내용.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딴 얘기 해봅시다. 딴 얘기? 우리가 에너지가 있잖아요. 기존 에너지가 있고, 친환경 에너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탑다운의 선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발전 수요에서 친환경 에너지와 기존 에너지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선택할 거 없죠. 둘 다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재미없죠. 그래요? 보통 친환경 에너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 이분 이름이 짜서 이그전이에요. 네. 이게 뭐 할 텐데, 이게 전문가 아니에요. 그냥 스트래티지스트야. 전략 관점에서, 주식 관점에서 기존 에너지도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하면은 답은 오히려 뭐냐? 기존 에너지다. 원전과 천연가스, 화석이 더 좋은 선택이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친환경 그럴까요? 에너지는 싸니까. 아니 그게 얘기 아니고 친환경 에너지는 세계화 시대의 산물인데 지금 세계화 시대가 저물고 있죠. 잘 들어보세요. 세계화 시대 때 친환경하고 뭐 탄소 중립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자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친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계화 시대의 상징이었는데. 그런데 환경은 공공재인데 이게 세계화가 무너지면서 세계화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이론을 본다면은 배신하는 게 최적의 선택이다. 누군가 배신하는 사람이 나오고 다른 시각으로 쉽게 보시네요. 접근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약간 트럼프를 옹호하는 것 같은데 뭐 저 얘기도 이쪽 에너지 섹터 애널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냥 시장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런 관심도 있다,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맞는 말인데 사실은 지금 예측하는 전력 수요에 그 AI를 갖다 붙이면 전통 에너지 때려박고 친환경도 같이 때려박아도 모자랄 모자라요. 판이니까 맞아요. 지금 둘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오늘 리포트 어제 이어서 어제는 폭주기관차였는데 오늘은 무궁화호로 찬찬히 이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어제 왜 폭주하셨냐면은 왜? 네. 수요일 안 나오시니까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더블로 하고 가신 거예요. 아니야. 근데 오늘 아침에 수요일 날 안 나오는 거를 깜빡 잊고 있었어. 근데 박 작가님이 내일 안 나오시는 거에서 맞아. 그렇게 깨달아갖고 준비를 안 했지. 역시 준비를 안 선반영까지 하시는 예, 몰라도 예, 몸이 예. 선반영을 하셨어요. 몸이 선 까먹어.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 필요 없습니다. 뭐 질문 있어요? 오늘 할 거? 다른 거 다. 그러니까 한 7분 정도 남았으니까 있어요? 난 반도체 뭘 질문 해야 있긴 될까? 한데 이거 네. 하면은 또 싫어하실 것 아니, 같아요. 안 싫어요. 아니 시청자분들이. 그럼 하지 마. 아니야 해요. 싫어하신다며. 아니 들어야죠 정확히. 어쨌든 오늘 헤드라인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좀 염증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 주가랑 별개로 이 노조 파업이 앞으로도 큰 영향을 더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삼성?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은 얘네들 또 반복될 수 있잖아요. 뭐 어느
비슷한 뭐 조선이나 자동차 섹터처럼 그런 정도로 반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반복될 수 있는 거니까 하나의 요인으로 삼겠죠. 하나의 요인으로 삼겠다. 하나의 변수가 저기 남들 것처럼 0.1도 안 되는데 한 4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전략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앞으로 어떻게든 지켜봅시다. 그 파업 판단에서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내용은 좀 읽어봤어요. 네. 근데 파업하는 그 이유 자체가 결국은 이제 성과급을 더 많이 투명하게 해서 나눠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네. 이제 사실은 우리가 힘든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살만하게 받고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성과급을 삼성전자 그럼 주식으로 줄게. 이렇게 하면 싫다 그럴 거잖아. 근데 주가는 왜 못 가? 지금 회사가 개판이어서 못 가는 거잖아. 그럼 뭐 본인들이 회사가 개판인 거 알면서도 이거를 더 달라고 하는 게 그 주식을 주면 되겠네. 그 주식으로 주면 되잖아. 좋은 아이디어. 근데 그러면 대부분이 싫다 그러겠지. 왜? 왜 싫어? 주가가 안 가니까. 아니, 주가는 왜 안 가? 회사가- 회사가 개판이니까. 그럼 회사가 개판인데도 성과급을 더 올려달라고? 이게 논리가 아예 안 편해. 맞지. 아니 회사 그게 아니고 주식으로 스탁 옵션을 줄 수도 있고요. 워낙 크니까 그렇게 못 줘서 그러는데 보통은 작은 회사들은 외국에서 다 그렇게 주거든요. 그럼 받아야 돼. 왜냐면 자기가 그걸 기여를 하고 성과를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근데 실패할 수도 있지. 그건 자기가 안 맞아서 못 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영향을 못 주고. 그러니까 주는 게 맞죠. 주가가 12만 원 갔을 때 주식 스탁 옵션을 주면 싫어하는 게 그게 맞죠. 12만 원에서 20만 원 갈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 지금 7만 6천 원이면 지금 주면은 물론 더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회사를 뭐 1, 2개월 다니고 말 게 아니면은 커뮤니티에서 사는 게 맞죠. 아닌가? 그러니까 노조가 지금 얘기하는 방식이 성과급에 대한 그거면. 그 책정의 방식. 방식. EVA라는 방식인데 알아. 그게 이제 자본을 투자하면 삼성이 이 자본을 투자했으니까 몇십 조 알아. 몇백 조에서 내가 몇 퍼센트를 빼놓고 성과급을 책정해서 너네한테 줄게. 근데 이 노조들은 그거를 왜 빼? 그거 니네 맘대로 책정하는 거 아니야? 뭐 14% 정도 책정을 한대요. 그거를 미리 빼놓는 거를. 그래? 그러면은 너네가 그거 맘대로 빼놓을 수 있는 거냐? 안 투명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안 될 때는 뭐 계속 임금 인상을 하면서 이거를 왜 노동부 장관? 주의 멘트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주의 멘트 원래 나왔다 아니 근데 약간 이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좀 평균 이상의 그래도 힘든 분들 지금 물가 인상도 못 맞춰서 임금 인상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려운데 임원진들은 2억 5천씩 장기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네들은 다 받아간다. 그럼 왜 우리 직원들만 희생하냐? 논리는 있어요. 알아듣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 뭐 노사가 합의를 해야겠지만 이런 것들 뉴스 볼 때는 조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들이 좀 있죠. 그런 게 있지. 현대차 직원들 평균 노조들 평균 연봉 1억씩 받아간다 그러면 맞아. 자식들까지 취업시킨다 그러면 진짜 와 진짜 좋으면 다닐만 하겠다 이러는데도 거기는 계속 그 정례화 돼 있잖아요, 파업이. 정례화? 아니 일상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가 생겼다고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 그거는 없던 변수기 때문에 변수다. 영행 홍길동 나셨다. 그 변수. 삼성 광고 들어오겠다는데 내가 삼성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나 사측도 아니고 노조측도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대기업 다녀서 정말 좋은 연봉 받고 복지 딱 이렇게 억울해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억울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측이 아니라 그런 거 보면은 와 연봉 1억인데 파업을 한다고 이러면은 특히 삼성전자 주주가 지금 460만인데 저런 뉴스 나와서 오늘 아니, 뉴스 때문은 아니지만 저기 어쨌든. 상여금을 주식으로 줘. 그게 좋겠어. 그러니까 성과급을 주식으로 주가도 많이 주잖아. 빠졌는데 좋은 아이디어야 갑자기. 아주 좋은 아이디어. 엔비디아 직원들한테 성과급 엔비디아 주식으로 준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어. 진짜 좋다. 왜냐 회사가 너무 잘 되니까 지금 1,100불에도 준다 해도 받을 것 같아. 받을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7만 원 몇천 원 개떡이 되는데 안 받으면 얼마나 자신감 안 받은 에이 이거 6만 원 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식은 그렇게 개판인데 무슨 성과급을 어떻게 해? 임직원도 막 2억 5천씩 받고 그러면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때려 잡아야지. 임직원도 다 그거 해야지. 맞아. 2억 5천 주시면 그거 주식으로 줬어야 되는 거야. 임직원은 사실은 임시 직원이잖아. 성과가 안 나면 잘려요. 근데- 내일 전화해서 그만 나오셔도 되고 근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런단 괜찮아. 말이야. 임시직원인데 그 임시가 굉장히 아주 압축적으로 되기 때문에 남들 한 20년 할 걸 다 가져가니까 괜찮아. 오케이. 그만하죠 이제. 네. 원합시다. 화딱지나. 아휴, 죄송해요. 오늘 내가 채팅도 지금 못 봤는데 네. 안 봐도 편하게. 불편하신 그만하자고. 분들은 네. 죄송합니다. 네. 삼성 계신 분도 죄송하시고 계실 텐데. 제가 잘 모르는데 떠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이 많이 답답해서. 내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찾다가 네. 또 한번 열이 올라오셨었습니다. 여론은 괜찮았어요? 여론은 아까 그거 하나 봤어. 뭐예요? 뭐 그럼 조회수 안 나오면 너도 뭐야 연봉 삭감해라. 야 조회수 안 나오면 난 잘려. 뭐 삭감이 어딨어. 할 게 없어. 그래, 나 지금 여기 삭감하면은 얼마 받아 나는. 내가 파업해야 돼. 어. 영양거 임금으로 안 받고 3% 주식으로 돈 어때요? 어? 3% 주식으로 3% 주식으로 월급 받는 거. 아주 불을 지피고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그만합시다. 부어. 그만합시다.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 좀 오랜만에 분위기가 칼칼칼로 가볼까요? 네. 칼칼칼 한번 가보죠. 네. 칼칼칼 여러분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어제 못한 칼칼칼 오늘 해내고 말겠습니다. 네. 자, 주식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사연 보여주세요. 사연이 없어서 슬픈 민트님을 위해서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이날 사연들이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중에 이 사연을 골라봤어요. 종목 사연은 아니고 심리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요즘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멘탈 관리인데요. 포트폴리오를 짜고 비중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말을 실천을 하려고는 하지만 현금이 있으면 뭐라도 사던 습관을 이게 너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물린 종목은 아까워서 못 팔고요. 많이 오른 종목은 목표 주가에 도달은 했지만 혹시 더 오를까 하는 이 욕심에 못 팔고 욕심을 줄이고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오케이 멘탈 관리. 오늘 장에 정말 어울린다. 어울리죠. 네. 어제 하기보다는 오늘 하는 게 나았겠네. 오케이. 네. 멘탈 관리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인데 보노님부터. 그러니까 멘탈이 깨지는 이유는 내가 예상을 한 거와 다르게 갔기 때문에 멘탈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일단은 저는 계획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뇌동매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멘탈이 나갔다라는 얘기는 내가 뇌동매매를 하는 거고 내 수중에 있는 돈을 이거 저거 보면 요거 사고 저거 보면 저거 산다라는 것은 계획적인 매수 매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매수 매도를 하시면서 돈을 버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정말 이제 쭉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시면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근데 굉장히 극소수고요. 결국에는 안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멘탈을 잡는 방법은 내가 시나리오를 세우고 거기에서의 비중 조절을 잘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지수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주식이 100%이신 분들은 당연히 멘탈이 깨지죠. 당연하죠. 내 그렇죠. 전체 자산이 오늘 1.5%나 하루 만에 날아가는데 이게 더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날아간 것만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빠지면서 나의 손실이 어디까지 커질 거지라는 그 큰 금액에 대한 흐름을 탁 내 눈에 탁 맞이했을 때 요럴 때 멘탈이 부서지거든요. 근데 내가 돈이 있거나 아니면 비중을 좀 이렇게 해놔가지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을 돌리게끔 만들어놔서 꾸준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선택지가 없을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특히나 주식에서 선택지가 없다라는 얘기는 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돈, 내가 네. 수익이 나서 현금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죄다 마이너스인 상황이라든지 혹시나 그런 상황이시라고 한다면 계획적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기 쓰세요. 매일매일. 나는 오늘 이거 샀는데 난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샀다. 다음에 봤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이제 채점하는 거죠. 이거는 망했네. 수업비 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이렇게 잘해봐야지. 그거 계속 걸어놓고 앞에다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붙여놓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약간 배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게 얘가 예시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 운동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복싱을 하시면
이게 스킬은 배워요. 스킬은 배우는데 이거를 미트만 이게 그 달려 있는 것만 치면은 이게 실전에서 거의 안 돼요. 실제로 섀도우 복싱은요? 안 돼요. 왜냐면 섀도우 그것도 복싱 그 스파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스파링을 스파링. 해보는 이유는 아. 내가 이렇게 이런 콤비네이션을 준비를 해서 하는데 그거를 상대방이 나를 때릴 때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맞아봐야 돼. 그럼 만약에 정찬성한테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쓰러지죠. 나의 그 현실을 죽어. 죽는 거죠. 현실은 안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많이 하더라도 실전에서 써보지 않으면 그거는 거의 이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한번 마저도 보고 그래서 소액으로 하라는 거예요. 소액으로 한 주씩 해보고 두 주씩 해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수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나 1억 있어 한번 해볼까 해갖고 막 해보시잖아요. 그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 왜? 10억 해도 똑같습니다. 왜요? 주식은 퍼센테이지로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적인 매매를 하시면 멘탈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해도 결국 돼요? 처맞으라는 거냐? 다 들어보니까. 쳐 맞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성장시킬 뿐이다. 예, 자주 이거 얘기하는 아니야. 건데? 아니 네. 포인트는 그게 아닌데. 피할 수 없으면 죽어라 이거 아니야. 포인트는 내가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길 가다가 돌도 그래. 맞을 수 있고 계획적으로 하라는 얻어 얘기, 맞을 수도 있고 계획적으로. 하는 거니까 계획적으로 하면은 멘탈이 부서질 일이 없다. 이상하네. IQ 150인 줄 알았더니 말맛을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저요? 예. 어제 제가 느꼈어요. 저 IQ가 낮은 걸로. 어제 얘기한 거 말맛을 제가 이해 어제 못하고 거의 두 자릿수 오늘 얘기하셨잖아요. 떨어질 줄 몰랐거든요. IQ도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알겠습니다. 한경할 때였어. 말씀하세요. 민트 씨는 저도- 마이너스 80%까지도 막 물려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저만의 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저는 이 팁으로 그래도 간간히 오, 한 번씩 돈을 좋다. 버는 것 같은데 일단 헤어진 친구나 헤어진 친구? 헤어진 남자친구나 뭐 그냥 사이가 안 좋은 친구나 또 햇소리 하려고 아, 좋지 말고. 일단 추천해? 일단 눈에서 멀어지면 어. 뭐 아웃사이드, 다녔던 아웃마인드. 회사나 아, 안 그렇지, 보잖아요. 안 보면 관심 밖에 있으니까 맞아. 이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고 지금 내 앞에 놓인 나의 일, 나의 것에 집중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막 올라온다. 그럼 그냥 꺼버리세요. 이게 진짜 가장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맞아. 그냥 너무 쉽지만 이거 할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 조금만 휴대폰을 더 부시는 벌어볼까? 망치 매매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쵸. 망치 매매. 근데 그건 또 과하니까. 왜냐면 근데- 그런 거를 부셔야 내가 아까워서라도 그거 바로 안 보죠. 안 보지. 어... 눈만 아프고. 그런 출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강력한 출혈. 지금 경제방송 이게 당근 여러분 마이너스 나셨습니까? 핸드폰을 부수세요. 이게 지금. 욕심이 나요. 핸드폰. 이게 다 욕심인데 돈 벌러 가는 거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 근데 이제 계획적으로 하는 계획성이 원래 없는 사람들은 계획성 몸에 붙을 때가 시간이 한참 걸려요. 계획이 잘 안 붙잖아요. 몸에 안 붙잖아요. 그럼 강제로 누가 대신해 주는 게 필요해. 와이프가 있던 당신 못해 문 닫아. 무조건 누가 강제로 하거나 아니면 얼마 올라가서 못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저기 15% 20% 했으면 계획 매매 딱 걸어놓고 한 50% 가격 올라가면은 뭐 50% 판다라고 그걸 딱 그 세팅을 해놓는 거야. 그렇게 하고 강제적으로 하게 만들어야 돼. 그게 자기 몸에 배워야지 나중에 계획이 되지. 갑자기 계획적이지 않던 사람이 그렇죠? F인 사람이 갑자기 T로 안 바뀐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한 지금 말씀하셨죠? 1분 남았어요. 지금 했잖아. 멘탈 관리. 멘트 지금 얘기한 건데. 뭐라고 했죠? 보노님과 같은 의견이다. 같은 의견이죠. 안 계획적인 계획적이 안 되니까 네. 강제로 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친구나 와이프나 남편한테 강제로 해가지고 이건 그 저기 문 닫는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못 본다든지 이제 봤으니까 문 닫아 애들 관리하듯이 못 본다 이거야 하루에 2시간만 본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갔을 때 30% 이상 올라가면 내 목표 주가 하면은 50% 무조건 매도한다 관계없이 이런 강제로 하는 거를 장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증권사에서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강제청산 이런 거. 증거금 부족, 강제청산. 아니 강제로 해줘. 그렇게 안 되는 얼마나 좋아. 부럽다. 내가 넉 놓고 있어도 야 너 이거 지금 위험하다. 너 증거금 좋다, 넣을래 좋다. 안 넣을래? 전화 와. 지금 무조건 오늘 5시까지 하시고요. 아니면 강제청산 나갑니다. 이러면 딱이다, 딱이다. 컨트롤하기 딱 좋죠. 와. 네, 멘탈 관리.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 10분 동안 좀 잡소리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 같은 날도 또 있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또 멘탈 관리를 하셔서 각자의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약간 멘탈 관리, 저는 일부러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게임을 해버려요. 게임을 하면 6시간 막 8시간 후딱 가잖아요. 그럼 그냥 게임을 켜고 내가 막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걸 좀 잊어버리게. 그런 시간이 역시 저랑 크다니까. 비슷하네요. 그냥 끄고 다른 거 사실은 자기가 하는 걸 주식만 목매달지 말고 다른 게 있어야 돼, 집중할 게. 산책을 하든 아니면 누가 지금 웍도 도구를 아이, 하든 뭐 하든. 산보하면서 계속 생각나. 맞아. 아니 그 알았어요. 마라톤 뛰어. 아니 뭐가 됐던 간에 그 아침 무슨 드라마를 보든 뭐가 됐던 간에 자기가 다른 집중할 게 있지 않으면은 그 스트레스 관리 안 되면 힘들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8,200분, 아까 9,600분 넘게 네. 함께 해주셔서 내일은 너무 어쨌든 간에 감사하고요. 그 닭 주잖아요. 닭. 내일은 닭 주시니까. 내일 또 목요일 내일 치킨 드리니까 오프닝 벨과 클로징 벨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최대한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네. 또 이제 다 드리지 못하는 게 또 마음이 아프기도 근데 합니다. 꼭 먹고 싶다 하시는 분은 두 방송을 모두 들으시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정말 오늘은 진짜 수고 많으셨다. 오늘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이상한 소리도 많이 1시간 했는데 10분을 들으신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오늘 진짜. 8,000분 그대로 쉽지 계셔서 않으셨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뭔 방송이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어리둥절하실 수 있어요. 3% 마트이 안 돼. 약간 이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네. 보는 맛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오늘 또 나온 뉴스들 정말 냉정하게 소화해야 되니까 네. 뒤에 오는 뉴스룸 팀 많은 뉴스들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머니 채널에서 저희 사연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써주시고요. 내일은 진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